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오늘은 그 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먼저 엄청 길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겨우면은 뭐 꼭 듣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전 주주라면은 꼭 한번 듣고 보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삼전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런 기업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전문가의 글을 제가 한번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저도 몇 번씩 계속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보고 삼성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이 일단 내용이 길고 영상이 길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좀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삼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격자 삼성,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왜 삼성에 주목해야 할까? 저는 왜 삼전 주식을 모아야 할까?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삼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초우량 기업인 그 반열에 오른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죠. 2019년 인터브랜드가 평가한 삼전의 브랜드 가치는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 세계 1위입니다. 미국 기업을 포함하면 세계 6위에 올랐어요. 2018년 삼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되었죠.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에 따르면은 국영 기업인 아람코를 제외하고 1위가 애플이고요. 2위가 760억 달러인 삼전이었습니다. 3위는 유럽 최대 석유회사 로열 더치 쉘이었고 4위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그 1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주목하는 삼성전자 K경영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삼성은 초일류, 초격차를 추구합니다. 1등주의로 세계 정복의 성공, 삼성은 가전, 반도체, 스마트폰으로 미래를 위해 변신, 진화하는 전환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 빨리빨리의 혁신 속도로 일본의 10년 반도체 기술력을 5년 만에 따라잡았죠. 해외 기업이 배우고 싶어하는 삼성의 경영 비결은 미래를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에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읽는 눈이 삼성의 사업 전환 능력인 피보팅을 발휘했고요. 사람을 보는 눈은 미국, 일본, 독일 경쟁 기업을 따라잡고 앞서가는 삼성의 스피드 경영을 만들었죠. 1990년대 후반 유영복 삼전 그 과장은 인도에 파견됐다고 하네요. 수도 뉴델리 인근의 위성 도시인 노이다라는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그 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전 공장은 당시 지저분하고 느리고 일하기보다는 일을 시키는 카스트 문화의 작업장이었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그는 직원들과 함께 혁신의 길을 걷었죠. 그 유영복 과장은 삼전 인도 공장의 세 가지를 바꾸는 캠페인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세 가지는 시간, 공간, 인간이라 했다네요. 첫째 시간이었는데 가장 느린 공장을 가장 빠른 공장으로 바꿔보자는 거였고요. 둘째는 공간인데 가장 지저분한 공장을 가장 깨끗한 공장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셋째는 사람이고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공장에서 직접 일하는 공장으로 만들자는 것을 제안을 했죠. 이른바 CSA라고 하네요. 클린 스피드 액션 그런 캠페인인데 그 결과 인도 공장은 지저분한 인도에서 가장 깨끗한 공장으로, 느린 인도에서 가장 빠른 공장으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일하는 공장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삼성 사업장 중 그 1위를 차지했고요. 이후 세계 최초로 1인당 컬러 TV를 100대씩 생산하는 성과를 이뤄냈대요. 그 현지 시장에서 LCD TV 점유율이 50%, 모니터 점유율 1위 실적을 달성한 전진 기지로 주목받았죠. 이 인도 최고의 기업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필수 견학 코스가 되었답니다. 모든 사업에는 그 자금과 기술과 시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이것은 기본이고 성공의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성공은 충분 조건은 기회를 포착하는 타이밍이라고 하죠. 기업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혁신이 없으면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그 삼성 비서실 출신의 이금용 그 도전과 나눔 그 이사장은 고 이건희 회장의 미래를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이 오늘의 삼성을 만드는 힘이 되었음을 강조를 했네요. 그렇죠. 미래를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 기업가는 한 세대 이상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 김인전 그 SDS 사장은 이 회장을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당겨서 보는 눈을 가진 분으로 회상을 하고 있네요. 이 눈은 리더의 미래 방향 관리와 동적 전환 능력의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은 그 70여 년에 걸쳐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피보팅하는 데 성공한 거죠. 사업 전환하는데 미래를 보는 눈이 오늘날 세계 1위의 한국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한국경영학계 교수들이 뽑은 한국 경제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해가 바로 1983년이죠. 그 삼전은 그 1983년 3월에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전격 선언을 해요. 이때부터 당시 일본이나 미국 등 반도체 산업 선발국들은 삼성의 결정을 비웃었어요.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자본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의 결정을 무모하다고 비판을 했고요. 지금은 일본 대표 그 전자업체 10개를 합쳐도 삼전의 시가총액 50%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일 그 가전 사업이 핵심이었던 삼전이 1980년대 당시 앞으로 세계 최고의 가전회사가 되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전은 창업 후 3번의 파기적인 사업 전환과 피보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가전에서는 반도체 사업 그리고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이죠. 그 피보팅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파괴하는 것이지만은 현재의 저주를 극복하는 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변신이 진화를 만들고 삼전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을 했죠. 지금은 2030년 미래에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의 비전을 선언했죠. 그 미래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삼성은 혁신에 도전하는 능력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미래 기여를 잇고 피보팅 변혁을 이끌어내는 문화가 있죠. 고 이건희 회장은 한 세대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읽고자 했던 기업가입니다. 삼성은 미래전환 목표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피보팅 능력이 상당히 강하죠. 이것이 해외 기업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삼성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기업의 사업 전환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피보팅의 실천에는 많은 저항이 따르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미래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기업가의 거대한 전환의 목표, MTP라고 하는데 이 조직이 커질수록 기업가의 꿈도 커져야 한다는 거겠죠. 우선 피보팅을 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가요 CDO가 되라 한다. CDO, Chief Dream Officer라는데 성공한 오늘을 파기하고 내일로 변신하는 아픔을 견뎌내는 힘은 혁신의 꿈과 비전이다. 기술만 강조해서는 회사가 혁신하기 어렵겠죠. 꿈에 도전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돼. 꿈에 도전하는 회사,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CDO는 꿈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꿈 만들기. CEO는 일 잘하는 집행하는 사람이겠죠. 최고 집행 책임자가 아니라 꿈을 꾸는 기업가, CDO가 되라는 겁니다. 그 기업가는 잔기술보다는 세상을 바꿀 만한 큰 꿈인 거대 전환 목표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작은 기술 혁신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꿈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혁신은 조직이 움직여야겠죠. 그 대기업이 겪는 가장 심각한 병이 조직의 관료화죠. 조직이 비대해질수록 혁신에 저항하는 관료주의도 이제 커집니다. 그 최고의 혁신은 바꾸는 것인데 잘 바꾸기 위해서는 폐기와 삭제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기 용기가 필요하겠죠. 먼저 버려야 할까?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큐레이션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업의 본질 외에는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피터 드러커의 체계적인 폐기 이론인데 양을 버리니 질로 혁신되었다. 좋은 말이지. 양을 버리니 질로 혁신되었다. 오늘을 버렸더니 내일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If you want something new, you have to stop doing something old.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새로운 것을 하고 싶으면 옛 것을 버려야 한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인데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고 싶으면 옛 것을 버려라. 1990년대 초반까지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에서 저가 제품 메이커로 머물고 있었어요. 미국 유통점에 삼성 가전제품이 재고로 쌓여 있었다고 이건희 회장은 그 93년도 1월 11일 사장단 회의에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맞고 있다는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미래를 위해 마누라 자식 다 빼놓고 다 바꾸자. 마누라 자식 빼놓고 바꾸자는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이죠. 그러나 그 신경영 선언에도 현장에서는 품질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2년 뒤인 95년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삼성 구미 사업장 운동장에서 애니콜 등 휴대폰을 비롯해서 무선전화기, 팩시밀리 등 불량 제품 15만 대를 전량 폐기 처분하는 불량 제품 화형식을 개최했죠.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당시 삼전은 150억 원에 달하는 제품을 폐기하는 화형식을 통해서 질 경영으로의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사람과 조직은 잘 바뀌지 않는다. 다만 위기의식을 가질 때만 바뀐다고 합니다. 그 실적이 나쁜 부서의 장을 많이 맡았던 그 권오현 전 삼전 부회장이
최고의 혁신 전략은 그 이전에 해오던 많은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랍니다. 체계적으로 폐기해라. 문제가 많았던 부서의 특징을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는 것이다. 문제가 많았던 부서의 특징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부서를 맡으면서 100개의 프로젝트 중 90% 이상을 버리는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조직의 생산성이 2배씩이나 올라갔다. 이것이 혁신의 성공으로 이끌었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사업이 없다는 것은 잘하는 것도 없다는 거겠죠. 이런 기업은 시장을 나눠받기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혁신은 고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기다. 좀 더 가까이 가겠다는 거죠. 더 빨리,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이제 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2009년에 그 삼전은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시설을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이전을 하죠. 앞으로 예상되는 중국 제조 환경의 그 악화를 미리 간파를 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중국의 제조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중국에서 이동했을까요? 중국이 아닌 베트남을 미리 보는 해안이 있었죠. 이것이 삼전의 스마트폰 제조 사업의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내요. 2012년부터 삼전은 베트남 공장에서 1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이제 휴대폰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이에 비해 중국에서 제조 활동에 이전이 늦었던 그 많은 기업들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죠. 그 삼성의 또 두 번째 성공 비결이 기업가가 사람을 보는 눈에 있다고 하네요. 사람을 보는 눈은 혁신의 스피드와 타이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전은 일본 반도체가 10년 걸어온 길을 5년 만에 해냈죠. 미래 비전의 실행 주체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혁신의 실천은 속도전이어야 한다. 속도전이죠. 속도전. 보잉 747기가 이륙할 때는 불과 몇 분 만에 1만 미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올라가지 못하면 추락하거나 공중 폭발하고 만다고 합니다. 미래를 향한 속도전에 실패를 하면은 이 조직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속도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엔진을 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 있어야겠죠. 강한 조직 역량이 미래를 보는 방향을 만나면 실행 속도가 이제 빨라지겠죠. 조직 역량은 혁신을 빨리 실행해내는 힘이 크기가 되기도 합니다. 혁신은 돈과 장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인재 경영, 인재 교육의 힘이죠. 항상 인재 많이 하죠. 사람이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 생산 속도가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니까요. 그 삼전의 반도체 성공의 비결은 일본 전자업체들보다 한 발 빠른 개발 속도이고요. 한 발 빠른 생산 장비 투자였어요. 그 휴대폰, 스마트폰 전환에도 스피드 경영이 그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1983년에 삼성의 그 반도체 사업 선언과 동시에 삼전의 목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최강자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었죠. 그 첨단 반도체를 일본보다 먼저 개발하라는 고 이 회장의 지시와 함께 그 세계를 호령한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등 그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은 삼성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렸죠. 그래서 반도체 사업을 철수하거나 대만 반도체 업체에 매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삼성의 반도체 기술을 전수한 그 샤프가 결국 2016년 타이완의 홍하이에 매각이 되어버렸죠. 참 안타깝죠. 그 경쟁자보다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면 추격할 수도 없고요. 그 선도기업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는 기업가 정신의 제1법칙이라고 하네요. 혁신은 빨리 하는 것이라고 하고 빨리 하면 혁신이 되고 늦게 하면 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83년에 반도체 사업 시작 당시에 삼전은 미국, 일본에 비해서 10년 이상 격차가 났던 그 반도체 기술을 4년 정도로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을 이제 실현해버리죠. 그 삼전의 연구 개발진은 주야로 개발과 몰두했죠. 주야로 계속 했겠죠. 그래서 92년에 세계 최초로 64메가비트의 D램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64메가 D램의 세계 최초 개발을 위해서 93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이후 삼전의 속도 경은 혁신적인 차세대 반도체 개발 속도에서 이제 엿볼 수가 있어요. 그 96년에 세계 최초로 256메가 D램, 2001년에는 512가, 2004년에는 2기가 D램을 연속해서 개발해가지고 출시해서 경쟁 회사들이 추격 기조를 완전히 꺾어버리죠. 반도체는 그 특성상 그 혁신의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이 때문에 기업 간 경쟁을 투자 속도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통상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삼성은 그 기흥 지역을 반도체 공장 부지로 최종 확정했고요. 설계와 건설을 병행해서 착공 6개월 만에 공장을 완공을 해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메카가 기흥밸리를 탄생시킨 거죠. 그 반도체 장비 투자도 일본 경쟁업체보다 늘 6개월 정도 빨랐답니다.
이것이 일본을 앞선 반도체 1등 회사를 만들었고요. 먼저 생산한 반도체는 고가로 시장에 팔리겠죠. 그럼 다른 경쟁자들이 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반도체 가격이 이제 폭락하죠. 그러다 보면 일본 반도체가 생존하기 어렵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2008년에 당시 삼성은 애플이나 노키아 휴대폰에 비해서 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에서는 열세였어요. 그러나 고 이 회장은 미래 스마트폰이 대세라고 보고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바일 부분 모든 임원들을 한자리에 소집해서 최단기간에 제품 디자인과 성능, 품질, 가격 측면에서 최소한 애플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스마트폰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은 침몰할 수 있다고 예감을 한 거죠. 삼전은 1988년 자체 개발 휴대폰을 출시한 이래로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을 계속 거듭하고 스마트폰 개발은 넘기 힘든 큰 산이나 다름없었어요. 당시 스마트폰 개발 인력과 개발 경험, 엔지니어링 능력이나 협력회사 역량 등 회사 내의 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였건 맞습니다. 결국 삼전은 그 2009년에 4월에 갤럭시를 출시하죠. 그 2010년 6월에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갤럭시 S1을 개발하고 출시했습니다. 화질, 속도, 콘텐츠를 혁신한 탁월한 제품으로 출시 7개월 만에 1000만 대가 판매하죠. 당시 그 앤디 루빈이라는 구글 부사장은 갤럭시 S에 대해서 최고 중에 최고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죠, 평가한 바 있고요. 이러한 빠른 전환이 오늘날 삼전이 글로벌 스마트폰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힘이 된 거죠. 삼성은 왜 빠른가? 삼성의 스피드 경영은 부서장에 대한 권한 유양과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역량 그리고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권한 유양과 책임경은 스피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권한 유양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문적인 판단이 힘들고 조직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겠죠. 독불장군식 상명하단 경영으로는 직원들의 열정을 불러내기가 매우 힘들어요. 의심하면서 사람의 일에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그 삼성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가지고 믿고 맡기는 경영 철학을 가집니다. 이것이 삼성의 책임 경영제죠. 의인무용 용인무리. 의심이 가거든 사람은 고용하지 말고 고용한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채용했으면 대담하게 일을 맡기라고 하죠. 둘째, 또 삼성의 속도 경영은 기업가의 과감한 의사결정에서 발휘됩니다. 물론 기업가의 미래를 보는 눈도 있어야겠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리스크가 큰 신규 사업이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대체적으로 서구와 일본의 기업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물론 한국의 기업들도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의 해안과 통찰력에 많이 의존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삼성은 빨랐고 속도 경영에 능한 겁니다. 자기보다 현명한 인재를 보고자 노력을 했던 사나이 여기 잠들다. 이게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용인에 있는 그의 묘비의 글이랍니다. 그 기업은 사람이 역량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의 능력 개발은 무한하잖아요.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들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이에요. 그 피터 드러크에 의하면 기업의 목적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삼성은 인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호암 이병철은 창업 초기부터 사람이 사업을 좌우한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기업이 성장하면서 호암은 인재 제일의 경영임을 확대 실천해 나갑니다. 그 기업의 어원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어의 꼼파니아에서 불리고 나 있죠. 그 꼼파니아는 그 실제로 영어로 콤 함께 판 빵 그 라 공동체의 전미어로서 복합어죠. 함께 빵을 만들고 나누는 공동체다. 이처럼 기업이란 함께 사람이 모여서 업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업 구성원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업을 추구하겠죠. 전후 수십 년간 한국의 기업들이 지닌 자원은 너무나 빈약했잖아요. 기업 내부적으로도 자본, 기술, 생산 설비 등 생산 요소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었고, 제풀 개발 경험 등 축적된 자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잖아요. 그 오직 기댈 것은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기업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인적 자율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 직원들에 투자해서 그들을 육성하는 것이 유일한 기업 경영의 전략이자 방안이었던 거죠. 그 삼성은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있나? 그 삼성종합기술원의 로비 벽면에 무한탐구라는 휴어가 있답니다. 무한탐구.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삼성의 인재 철학입니다. 삼성에는 인재개발 부원장만 직책이 있다고 하네요. 인력개발원장은 회장이고 회장이 직접 인재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의 경영 철학의 핵심은 사업 보고과 인재 제일입니다. 아주 좋죠.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나는 기업은 사람이라는 경영 이념을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기업생활 40여 년을 통해 80%는 인재를 모으고 교육시키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후계자 고 이건희 회장 역시 인재 제일 철학이 가장 확고했다고 합니다.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아주 의미 있죠. 라고 말하면서 삼성 주요 계열사 CEO들에게 직접 국내외로 뛰어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하고 독려라고 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사장단 업적 평가의 30% 이상을 인재 확보에 배정하기도 했죠. 고 이건희 회장의 인재 중시 경영은 핵심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뛰어난 창의성, 말보다는 행동 우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지닌 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삼전이 초일류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기는데도 이와 같은 삼성의 인재제일 철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죠. 인재제일 철학은 혁신의 기반이죠. 기술도 미래도 모두 인재에서 비롯되잖아요. 삼성 초격체의 비밀은 인사의 파괴적 혁신이 있어요. 인류가 살아남고 인류가 대우받는 조직 문화, 단순하고도 분명한 삼성 초일류 인재 경영의 비밀이죠. 파격적 대우를 받는 삼전의 전문 경영인은 별 중에 별이잖아요. 전문 경영인. 삼성전자에서 CEO를 하면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삼성의 핵심 인재 경영론은 IT 산업 후발주로서 기술에 약했던 삼성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핵심 인재를 뽑아오는 방식으로 사람에 대한 혁신을 먼저 추진하는 데서 유리합니다. 또한 학벌주의, 파벌주의, 정실주의를 혁파해가지고 철저한 성과주의로 핵심 인재를 양성하죠. 삼성은 핵심 인재를 S급, A급, H급으로 구별하고 같은 직급이라 할지도 연봉이 4배까지 차이가 나도록 인사구조를 개편했어요. 인재 대우는 입도 마음만도 아닌 파격적인 보상, 초일류 대우로 증명되죠. S급 인재는 CEO보다 더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으면서 핵심 기술 개발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와 자격을 부여받고 있어요. 보다 개방화된 조직문화에 걸맞게 국적, 성별, 인종 관계없이 다양한 색깔의 인재들이 모여서 열정과 몰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한자어는 사람인하고 멈출지 일업의 복합이잖아요. 사람이 떠나면 일은 멈추고 만다. 의미 있죠. 삼성은 그저 확보한 인재도 이탈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인재 보유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인재 이탈률은 거의 2%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기업가는 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업을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업의 기획이란 미래를 상상하고 방향 관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가가 현장 직원들과 열심히 뛰기만 한다면 기업의 방향 관리는 엉망이 돼버리죠. 기업가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고 이건희 회장은 미래를 보고 이것을 기업 비전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끊임없이 꿈을 만들고 이를 실현시킨 기업가죠. 혁신은 기업의 미래 비전과 현장의 실천이 만나 실현이 됩니다. 기업과 경영자, 현장의 시너지 영역이 이루어져야겠죠. 기업가는 미래와 싸움에 초점을 두고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들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현장은 이 도전을 사업 기회로 만들어갈 때 기업은 혁신하고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의 화두는 업의 본질이었어요. 업의 본질에서 마케팅 경쟁력이 나온다고 했고요. 기업이란 사람이 모여서 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업이란 단순히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일의 중요나 의미나 가치를 말하죠. 업의 본질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 제한 자체이고 기업이 사회에 존재하는 미션이 됩니다. 기업의 미션은 고객과의 약속이죠. 미션은 기업이 창조하는 시장 가치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은 가치 선언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본 업의 본질은 왜 이 제품을 사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업의 본질은 고객이 사야 할 이유를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전이 가전제품에서 컴퓨터 회사로 전환할 때 삼성전자의 업의 본질은 건어물 장수에서 이제 생선 장수로 바뀌는 거죠. 컴퓨터는 싱싱한 생물일 때 가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기능의 진부화가 이제 빠르고 재고는 곧 비용이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생선은 부패하는 것처럼 컴퓨터 재고는 곧 가치 급락과 기업 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의 본질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도약을 이끄는 겁니다.
이러한 업의 본질에 대한 정의가 오늘날 세계적인 삼성전자의 마케팅 경쟁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게 되면은 이제 사명을 이제 바꾸죠. 히트 리프레시, 새로 고침을 눌러라 해야 한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업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업데이트. 그 피터 드러커는 미션을 한 번씩 0점으로 놓고 업의 본질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특히 전환기일수록 고객과 사회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 3조는 업의 본질을 새로 고침해서 새로운 재전성기를 누려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업의 기업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줘야겠죠. 그 업의 정의와 사명이 명확할수록 자원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스피드, 종합상세는 정보, 유통호텔은 입지죠. 그 업의 본질에 따라서 이 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그 행동 기준도 명확해지고 경영의 자원인 돈과 자원도 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그 삼성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몇 번씩 읽어보면서 다시 삼성을 알게 되고 삼성의 그 본질을 좀 더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좀 길죠? 길어도 여러분들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삼성이 이런 기업이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기업이겠구나.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확신을 알게 될 겁니다. 확신이 돼야지만 삼성에 투자할 수 있고 삼성을 믿고 그 삼성을 믿고 이제 삼성 관련된 주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주식을 사가지고 그런 걸 떠나서 먼저 기업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천만년자였습니다.